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자, 최근에 방송 보면서 이렇게 비 내리는 날 차 속에서 제 방송을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은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동거노인님, 안녕하십니까. 화가 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네, 저도 상당히 좀, 화가 나는 그런 하루였고요. 되게 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화도 나지만. 수시아님, 네, 안녕하세요. 서보현님, 네, 이하늘님 들어오셨고요.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JJ돌돌님, OJT님, 첫사랑님, 안녕하세요. 추준영님, 쿠모담화님, 유향이님, 등골아빠님, 예, 쭉 들어오셨습니다. 이하늘님, 비 와서 좋다 그러시고요. 유향이님은 부산에 계신 분인가 봐요. 부산에도 비가 옵니다. 말씀 주시는데, 저는 뭐 고향이 부산이라 가끔씩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예, 바닷가 앞에 비가 내리면 참 괜찮습니다. 예, 이 바다가 보이는 그 카페에서, 예, 오션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참 괜찮죠. 세코님, 안녕하세요. 네, 한귀동님, 안녕하십니까. 복숭아님도 오셨고요. 닥터 K님, 아이 편파유 행님 주시네요. 민돌아 아빠님, 예, 반갑습니다. 닥터 K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제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ICU 그러니까 최근에 편파 방송 한다고 아이 편파유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아니, 저한테 예쁘고 뭐 사랑스럽다 뭐 잘한다 해주시는데 그분한테 편파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잘 되실 거예요 말씀 드리는 건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호희님, 비 오는 소리와 부장님 목소리 같이 듣습니다. 말씀 주시네요. 역시, 이런 분들 간간히 계십니다. 잘 되실 겁니다. 아직 젊으신 분이라면 큰 사람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주식을 매매하시면은 큰 수익으로 아마, 네,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염원 드리겠습니다. 김정열님, 흐흐흐 하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 뭐 시장이 오후장 들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막판에 또 시장이 또 낙폭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빠진 것에 대해서 조금은 시간 할애를 조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움직임 섹터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 일부 뭐 화장품 관련된 일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이제 뭐 비만약 관련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쪽. 그 외에는 테마성 종목들, 마이크로 플라즈마 뭐 등등 뭐 진단 키트 이런 쪽, 백신 이런 쪽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질적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맨날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렇게 좀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최근에 1, 2주 정도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지치셨던 것 같아요. 오미아님도 화가 나는 것보다도 지치는 하루입니다. 아이고, 너무 힘든 장이네요. 말씀 주시네요. 대부분 오늘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탈감님, 예, 항상 반갑고요. 예, 바라밀님도 반갑습니다. 자, H님 들어오셨네요. 네, 각각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보고 계십니다. 자, 비가 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시장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요. 뭐 주말 사이에 좀 이틀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또 좀 쉬시면서 멘탈을 또 바로 잡으시고 잠도 좀 푹 주무시고 다음 주를 한 번 더 기다리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6.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오전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뭐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냥 마무리가 잘 끝났기 때문에 코스피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전일 3승분을 일단 반납하는 모습이 오늘 오전부터 보였고요. 햄폭스와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백신 진단 시약, 그리고 인터넷과 통신, 일부 제약 바이오 등의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예, 미국 주식시장은 TSMC 호실적이 주도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제한되고 전강 후약 모습을 미국 시장에 보였습니다. 실적에 따른 업종과 종목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고 TSMC 예상치 상회한 호실적과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는 했습니다. 자, 어제 경제지표가 또 발표됐는데요.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시면은 미국 쪽에 관련된
소매 지표 발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플러스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4만 1000건 정도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이 하회하고 소매 판매가 좋았으니까 경기가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그럼 뭐가 좋았을까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게 매크로 지표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나타난다면 지금 의류가 1.5% 상승을 했고요. 전월에는 마이너스 0.8%인데 의류를 1.5% 상승으로 나타냈습니다. 헬스케어가 전월 0.6% 상승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1.1% 상승을 했고 온라인 쪽이 지난달 1.6% 상승해서 좀 주춤하긴 했지만 0.4%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스포츠 용품이 전월 0.1% 상승해서 이번 달에는 0.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 세부 항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좋았고요. 가구는 지난월 0.4% 하락해서 이번 달에 1.4% 하락을 했고 주유소가 마이너스 1.2% 전월에서 이번 달 1.6% 마이너스로 좀 더 이어졌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전자기기가 전월 마이너스 1.7%에서 이번 달 마이너스 3.3%로 상당히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죠. 자, 의류 소매 판매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9월에 CPI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주유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마이너스 기여도를 감안하면서 빠졌고 전월보다도 더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자파점이 4% 증가했고 온라인 판매가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판매도 역성장에서 탈피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 그러니까 소비가 아직까지는 견조한 소비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 우려도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실업수당 관련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고용 우려도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보면은 좋은 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또 나타내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참 어렵죠. 어떨 때는 이렇게 경기가 좋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서 시장이 좋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기가 탄탄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인플레이션 자극을 한다. 이렇게 우려를 다 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은 걸 놓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1%에 육박하는 만큼 국채금리가 올라온 것도 좀 부담스럽죠. 지수 상승 제한하는 흐름을 미국에서 보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3거래일 연속 현선물 순매도 영향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TSMC 호실적은 전일 반영했다는 듯이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반도체, 대형주 위주의 현선물, 동반 순매도가 나타났고 삼성전자는 28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전일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여기에 따라서 103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그 다음에 N1 환율 각각 1370원과 150엔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수출주 같은 경우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달러 강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전망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출주의 마진 개선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경동나비엔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수출주 일부가 또 52주 신고가가 나왔던 그런 모습도 어제 말씀 잠깐 드렸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일 선반영됐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익 실현이 다소 나왔는데 오늘은 하이닉스의 매도세가 좀 더 이렇게 나오면서 낙폭이 더 컸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미반도체 급락을 했죠. 이런 부분도 오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 아마 설계 변경 관련된 여러 가지 매출 우려도 제기가 됐다.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고요. 밸류업 관련해서는 금융과 통신주가 상승을 했는데 수급 공백 박스권 장에서 역시 밸류업 ETF 출시 기대감,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 이런 모멘텀 상에서 일단은 밸류업 관련된 금융과 통신업종, 방어업종들이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일 넷플릭스 실적 호조에 따라서 국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미디어 관련주들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올라왔죠. 그래서 코스닥은 미디어 컨텐츠, 제약바이오 등의 특정 업종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 시총 상위인 제약바이오 반등과 넷플릭스 호 실적에 따른 미디어 업종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약세에 낙폭을 좀 확대했습니다. 알테오제는 피아주사, SC제형 변경 수요 기대감 지속되면서 할로자임 시총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가를 받았고요. 금리 인하 수혜를 얻고 오늘 또
관련해서 알테오젠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뭐 서서히 지금 알테오젠은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3분기 호식적 발표를 하면서 흑백 요리사 최근에 흥행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 2 국내 컨텐츠 공개 기대감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중에 오전 중에 발표된 중국의 GDP가 전년 대비 4.6% 성장을 했지만 5% 성장이란 연간 목표에 미치지 못한 수로 집계가 됐는데 4.6% 성장은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는 지수이긴 합니다만 5% 성장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다만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개선된 추세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내수 개선에 대한 유대감, 기대감이 유입됐고요. 10조 위안 수준의 강력한 재정 부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아주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중국 증시는 상승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상당히 급등을 했다 볼 수 있는데요. 오후장에 어느 정도 보면은 그 중국은 급등하고 한국은 사실 좀 많이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첨예하게 나타났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자, 그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인민은행장이 자본시장 부양 관련된 자사주 매입 특별 대출과 스와프 프로그램 SFISF 공식 문건이 오늘 18일 배포됐고요. 실시 대출 자금의 목적 외에는 증시 불법 유입만 막을 것으로 봐서 아주 시장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시장 부양 정책, 증시 부양 정책이 나왔죠. 상장기업 자사주 매입 관련된 특별 대출을 한다. 이런 것까지 나온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중국 시장은 상당히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반면 코스피는 중국발 훈풍을 받지 못했고 외국인 이탈을 나타냈죠.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기 지표의 달러와 강세 그리고 채권금리 상승으로 반응을 하면서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금리 인하 컨센서스 후퇴한 부분도 일시적인 유동성 이탈 요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한국 증시의 낙폭 확대와 중국 증시의 강세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자,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신흥지수에 관련된 수급 변화인데 중국 시장의 강세 요인이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을 보이다 보니 MSCI 신흥지수에서 비워져 있던, 그러니까 빈집으로 이야기됐던 중국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 인도 등의 신흥국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즉 수급적인 부분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특징을 잡았고요. 과거에는 중국 경기가 개선되면은 한국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한중 관계 악화 때문에 대중국 수출 점유율 하락 때문에 관련 변화가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중국이 좋으면 한국이 같이 올라갈 모습이지만 최근에 한중 관계가 조금 약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이 좋아도 한국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으로 MSCI에서 중국을 엄청나게 비워놨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재정 부양을 계속적으로 연일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 시장을 채우기 위해서 여타 신흥시장을 팔아야 되는 그런 수급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두 번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입니다. 확대되고 있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인데 무역 분쟁 우려가 역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대미 무역 흑자가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죠.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한국을 또 무슨 돈 찍어내는 나라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부담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코멘트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본격화된 10월 초부터 한국의 달러 원 환율이 여러 요인과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1370원대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상당히 1300원대 초반까지 이게 워낙 강세로 가던 시장이 지금 환율이 1370원대까지 돌아섰습니다. 아마 트럼프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무역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려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전만 왜 이럴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왜 한국 시장은 이렇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나서서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증시 부양에 대한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럴 정신이 없죠. 예, 정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융 당국도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자,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전기가스업, 통신업이 강세였고요. 반면 기계, 의료종밀, 전기전자 약세였는데 TSMC와 엔비디아의 약간의 뭐 갈등 이야기, 뭐 이게 시장에서 이제 뉴스로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 좀 이따 드릴 거고, 화웨이 납품에 대한 조사 소식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SK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업종 하락을 야기했고요. 한미 반도체는 역시 SK 하이닉스 등과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위고비 품귀 현상과 함께 뭐 중장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역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강세가 나타났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세였습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상승하면서 역시 해리스 당선 시에는 수혜주로 주목됐던 2차 전지 업종 LG 엔솔, 삼성 SDI, 그 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였던 CS 윈드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약세 국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이 동반 하락하면서 약세였고요. 그 외에도 업종별로는 기계 장비와 일반 전기전자도 약세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 물리고 저기서 물리고 뭐 완전 가운데 끼워가지고 한국장이 상당히 조금은 힘든 뭐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네. 쉽지 않아요.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당분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시장이 조금은 회복을 했다라는 점도 좀 지켜봐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대선 직전에 한 2주 정도는 또 국내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조정을 11월 달 이후에 긍정적인 장을 기대하는 어떤 조정에 대한 비중 확대, 매수의 기회로 좀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종목이나 섹터를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좀 픽을 잘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자, 바라밀님, 부장님, 덕담 저도 듣고 싶어요 말씀 주시네요. 네, 잘 되실 겁니다. 바라밀님 충분히 잘 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새우가 등이 아파 첫사랑님. 네, 그렇죠. 한국 시장이 중간에 낀 것처럼 답답합니다. 네, 그런 것들. 그래도 여러분들 멘탈 잘 붙잡으시고요. 여기서 멘탈 나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멘탈 잘 붙잡고 또 주식 투자 어차피 그만둘 거 아니면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주식은 또 대응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면 GDP 나오입니다. GDP 나오.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는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을 플러스 3.4%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3.2%포인트에서 3.4%포인트로 0.2%포인트 상향 조정을 또 했기 때문에, 자, 뭐 미국은 역시 경기가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침체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7월 말 3분기 추정 개시 대비 이후로 최고치를 나타내는 GDP 숫자가 GDP 나우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밀셋증권의 자료인데요. 미국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인데 보시면은 오렌지색 같은 실선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은 3.4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추정치에서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 2.22%에서 2.43으로 올라갔고요. 비거주 고정 투자가 0.85에서 0.83, 그리고 고정 투자가 마이너스 0.40에서 마이너스 0.43, 정부 지출이 0.37에서 뭐 비슷하게 갔고, 순수출이 0.03, 그리고 민간 재고가 0.16에서 0.17로 겠죠. 그래서 항목별 기여도 보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2.22에서 2.43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여전히 좋았고, 아까 의류를 또 굉장히 많이 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매 판매 중에서도 의류,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아직은 견조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자, 미국만 우리가 넉넉히 부러워할 수는 없죠. 한국도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하늘님, 부장님, 감성 라디오 해주세요.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는 자료입니다.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뭐 이렇게 흥이 안 나니까 시장 이야기를 아무리 드려도 귀에 잘 안 들어오신다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네, 좋습니다. 뭐 제가 좀 목이라도 좀 좋으면 노래라도 한곡 부를 텐데 참 이게 힘드네요. 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첫 번째 이야기는 반도체입니다. 사실은 오늘 반도체가 핵심이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얘들 왜 이러지? 어제까지는 반도체 관련주가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오늘 들을 수밖에 없는데 좀 시간 비중을 좀 많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반도체가 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TSMC가 엔비디아의 전용 라인 요구를 거절했다. 이건 사실은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몇 달 전에 이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제 TSMC에 가서 야, 우리 거 때문에 니네 상당히 좋고 우리 지금 너무 바빠.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고 해야 되니까 우리 쪽에 전용 라인을 TSMC 너희들이 좀 만들어줘야 되겠어 라고 요구를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죠. TSMC는 어느 제품, 어느 회사의 제품도 전용 라인을 여태까지 세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유였는지 몰라도 TSMC가 엔비디아의 전용 라인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이것 때문에 갈등설이 조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가 갑자기 HBM 관련해서 후공정 관련된 이 부분을 삼성전자 쪽으로 사실상 약간의 비중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삼성하고 접촉을 한다니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에 줄 건데 그래서 TSMC보다 10에서 20% 정도 싸게 삼성전자가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과연 진짜 그럴까는 아직은 알 수는 없고요. 기술력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과연 당장 TSMC 쪽으로 과연 어떤 부분들을 돌려서 삼성 쪽으로 바로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을까? 사실 좀 아직은 좀 갸우뚱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설입니다. 설. 시장에 그냥 가설. 그런데 신빙성, 신뢰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TSM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전용 라인 요구를 거절했다는 게 약간 서로의 관계가 삐끗하나 이런 이야기가 사실 기사로 돌고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하시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좀 더 영향을 미친 걸로 보는데 미국 당국이 TSMC가 중국 화웨이를 위해서 AI 칩을 만들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좀 더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그러면 TSMC가 중국 화웨이를 위해서 AI 칩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HBM이나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엔비디아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는 좀 덜 빠지고 물론 삼성전자가 HBM 때문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반등도 하이닉스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진 것은 그런 이유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TSMC가 중국 화웨이를 위해서 AI 칩을 만들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게 아마 조금 더 신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오늘 하락에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인데요. 미국산 장비 수출 시 정부 허가 필요하다. 일본, 네덜란드 등과 장비 통제 협정을 맺었다. HBM 중국 수출 통제를 한다. 국가별 반도체 수출 상한 설정을 검토한다. 근데 그 사이에 중동 국가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다음에 마지막 화웨이의 공급업체로도 수출 통제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HBM 관련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하락폭이 좀 더 컸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한미 반도체 시대의 막이 내리라는 제목의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SK 하이닉스가 HBM 장비 다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한화 정밀 기계의 TC 본더 장비에 대한 품질 테스트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연내 하이닉스는 한화정밀 기계와 공급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래 올 초부터 하이닉스가 이미 한화정밀 기계와 TC 본더 장비 테스트를 진행해왔고
품질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 과정, 퀄 테스트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르면 연내 한화 정밀 기계의 TC 본도 장비를 생산 라인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고요. 싱가포르의 ASMPT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세대 주력 품목인 HBM 핵심 장비를 솔벤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의 여러 가지 부분을 너무 기대기보다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멀티벤더 전략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뭐 이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솔벤더로 가기는 너무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전략을 짜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 나온 게, 자, 한화 정밀 기계에 이 관련된 퀄이 뭐 퀄 테스트 실패했다. 아니다.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 오늘 하루 종일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증권의 어떤 리포트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애널리스트가 그 리포트를 썼는데 뭐 사실에 근거를 했느냐 마느냐, 뭐 오늘 상당히 좀 노이즈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왔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게 이 이야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 장비 도입에 대해서 다변화 시도를 한다. 이거에 근거해서 설왕설래 맞다 틀리다 말이 엄청나게 오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는 역시 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화 정밀기계 이 관련된 회사 쪽에서는 일단 사실무근, 콜 테스트 떨어졌다. 이거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시장에서 이제 뉴스로 대응을 했는데, 자, 역시나 이제 HBM 뭐 3, 8단까지는 한미 반도체 독주가 이루어졌죠. 근데 12단 정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ASMPT 벤더가 추가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한화 정밀 기계도 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뭐 테스트 정도 수준의 어떤 부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HBM4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경우는 한화 정밀 기기와 SK 하이닉스가 공동 개발을 공식화했다. 뭐 이게 기본적인 아마 사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첫사랑님 말씀대로 한화도 뭐 6% 빠졌다 말씀드렸는데 아침에는 좀 올랐었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올랐었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 막 설왕설래 하면서 오장 들면서 한화 관련된 종목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둘 다 어차피 오늘은 그 노이즈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블룸버그 관련된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보시면은 한미 TCB 리드 앳 SK 하이닉스 이렇게 되죠. threatened, 이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련해서 ASMPT 관련 쪽으로 오더 쉬프트, 오더의 변화가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싱가포르의 ASMPT 이쪽이 잘 나왔나 봐요. 뭔가 양산 퀄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입을 할 수 있는 거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독주가 조금 끝나가는 모습이 약간 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상상인증권에서는 한미 반도체에 관련된 실적 코멘트를 3분기 매출액은 2,085억 원 쭉쭉쭉 나왔고요. 그리고 북미 고객사양 본도는 대만으로 출하되는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북미 고객사양 납품 일정이 대부분 내년 쪽으로 수년이 되면서 매출의 컨센과 OPM을 소폭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오늘 한미 반도체의 급락 요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솔 벤더, 독점 벤더가 일단 조금은 물러서게 될 수 있다. 이것들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4분기 실적이 약간의 납품 일정이 내년으로 이연되는 실적이 관련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4분기가 컨센 대비 좀 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좀 겹쳐진 것 같고요. 25년 국내 고객사의 어떤 TC 본더 이원화 이슈, 다변화 이슈가 있지만은 실제 장비 평가에서는 아마 한미 반도체가 가장 우수한 어떤 퀄 테스트 어떤 결과치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상상인증권 이야기를 했고요. 국내사, 그러니까 국내사가 한화 쪽이겠죠. 이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싱가포르의 ASMPT로의 이원화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ASMPT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고 보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그 다음에 한화 쪽은 퀘스천이에요. 한화 쪽의 회사에서는 강력하게 이 뉴스로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콜 테스트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뉴스 대응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한화 쪽이 통과됐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죠. 일부에서는 뭐 실패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뉴스가 나왔던 것을 보이는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진짜 뭐 통과됐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볼 수 있겠죠. 뭐 그러면서 한화도 투심에서 이제 빠지면서 투심이 악화되면서 5장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화는 상당히 좀 투심이 여러 가지 노이즈에서 상당히 좀 노이즈에서 심리가 좀 악화된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4분기 실적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같이 10% 정도 빠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독점적인 지혜가 조금은 이렇게 뒤로 좀 밀리게 됐다. 이렇게 물론 가장 좋은 콜 테스트를 받은 것 같다라고 평가는 받지만 독점 지혜에서 좀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의 한미반도체 관련된 리포트는 각자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사실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찾아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오늘 현대차증권의 한미반도체 리포트가 맞다 틀리다 평가를 좀 하기가 좀 힘드네요. 네, 그 부분들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자, 그렇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HBM 소부장 관련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자, 23년, 23년 이루어졌던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은 AI가 견인한 사이클이었고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막을 내린 사이클로 볼 수 있는데 다만 하락 사이클을 만들었던 AI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논리들이 아직은 상당히 빈약하고 AI가 끝났다, 뭐 피크아웃이다 보기에는 빈약하다는 거죠. 사실상 올해보다 내년에 더 가파른 기울기로 AI와 HBM 시장은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IDM의 주가 배수는 락바텀 수준에 이미 근접한 상황이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네. 특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2016년 저점 0.98, 예, 그 다음에 1배 수준, 락바텀이 거의 1배 수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0.74배, 0.97배 그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이렇게 락바텀 사이클에 왔기 때문에 1배 미만으로 빠져서 결국은 하락 사이클에서도 갔던 아주 극단적으로 갔던 그런 삼성전자의 지금 락바텀 정도가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또한 약세장의 평균적인 하락률인 35% 고점 이상 30% 이상의 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에 대해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봤어요. 다만 모든 반도체 소부장 주식이 반등의 수요를 받기는 힘들고 결국은 이번에 반등장의 수요를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HBM 관련된 주식 쪽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모든 주식이 그렇게 다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봤죠. 자, 거기다가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 유진테크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유진테크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4분기는 기존의 실적 컨센 대비 상향 조정을 다시 하면서 아마 25년도 뭐 최고 수준의 전반적인 어떤 아마 역대 최고 뭐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인테크는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지금 빠져 있죠. 오늘도 다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일부 반도체 소부장 심리가 엄청 안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오늘 한화투자증권의 유진테크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유진테크는 HBM 쪽이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환 공정 전환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뭐 1B, 뭐 1C, 1A 이런 공정 전환이 있잖아요. 그런 D램 쪽에 공정 전환에 대한 장비 발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다. 그리고 4분기는 실적을 또 상향 조정할 만큼 상당히 컨센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유진테크는 거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칸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65달러에서 19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UBS 같은 경우도 TSMC의 목표 주가를 대만 달러 1,300달러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고명치가 GB200, 그 엔비디아의 GB200 주문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자, 고명치에 따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요가 다른 CSP,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총 주문량을 마이크로소프트 수요가 초과했고요. 2024년 4분기 주문량이 서너 배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망은 투자 집중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과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GB200의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4분기에 서너 배 이상 지금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GB200을 가장 공격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25년 1분기에는 한 50만에서 55만 대까지 200에서 250%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블랙웰 칩 생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가 4분기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상 출하량이 4분기는 약 15만에서 20만 대 정도가 출하될 걸로 보는데 블랙웰이 1분기에는 50만에서 55만 대로 200에서 250%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은 뭐 엔비디아가 역시 좋을 수 있고요.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엔비디아, TSMC의 수혜주는 TSMC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밍치에 관련된 언급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역시 관련해서 정확한 이야기는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가 빠진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 K뷰티 관련된 화장품인데 제가 어제도 화장품 말씀을 또 드렸었죠. 역시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요.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화장품 누적 수출 금액은 74억 달러, 약 10조 1000억 정도로 역대 연간 최대 수출을 기록했던 2021년에 3분기 누적 수출액 68억 달러보다 8.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역대 최대치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추세라면 연간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 달성할 것이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뭐 한국 콜마라든지 최근에 뭐 코스맥스라든지 다소 좀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실리콘투도 장중에 플러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국내 최대 규모의 화장품 박람회인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충북 청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행사에 150개의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더군다나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 나오면서 수혜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는데 다양한 기업들의 화장품 관련된 사업의 진출 소식도 들립니다. 하이트 진로 그룹 계열사인 서영 ENT가 지금 사모펀드 SKS 프라이빗 에쿼티가 보유한 국내 화장품 ODM 업체인 B&B 코리아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 그룹 계열에서 이제 화장품을 한다는 거죠. 동국제약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뷰티 시장에서 새로운 성적 동력을 알고 있죠. 동국은 마데카 크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불티나게 홈쇼핑 등을 통해서도 잘 팔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동국제약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뷰티 브랜드인 센텔리안 24를 중심으로 뷰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밝혔고요. LG화학도 언론을 통해서 바이오 원료인 3-하이드록시 프로비온산 이게 3HP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기능성 화장품 전용 원료를 개발한다. LG화학도 화장품 원료를 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용기도 이렇게 보면은 역시 최근에 펌텍 코리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넷플릭스의 3분기 실적, 가입자 수 호조 등의 일부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자,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넷플릭스의 3분기 인컴 스테이트먼트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잘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가 3분기 매출 98억 2,5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EPS가 5.4달러 기록했고요. 매출과 EPS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각각 상회한 수치입니다. 3분기 가입자 수는 전 세계에서 507만 명, 예상은 452만 명 추정했는데 증가분이 507만 명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시장의 평균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인데 넷플릭스가 이 때문에 시간 외에서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코퍼스 코리아라든지 뉴 스튜디오 미르, 그 다음에 위직 스튜디오, 사만 네트워크 등의 일부 네트워크 영상 콘텐츠, 영화 테마가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가이던스가 많이 올라오면서 넷플릭스도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야기 나온 것들이 한국과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냐면
우리 최근에 그 음식 관련된 그 컨텐츠가 있었죠.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4분기에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2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상당히 좀 기대작으로 4분기에 나오겠죠. 연말에. 이런 것도 상당히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CEO의 코멘트는 우리는 15% 매출 성장과 큰 마진 개선으로 강력한 성과를 냈고 4분기 컨텐츠 계획으로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같다 보는 것 같고요. 잉여 현금 흐름이 6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25년 성공을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 상당히 지금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넷플릭스 관련한 컨텐츠 업종들이 좀 움직인 이슈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양말님 말씀대로 넷플릭스 광고 수익도 상당히 좋았던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아시아 쪽에서도 한국이 잘하고 있죠. 일본과 한국도 상당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약간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 관련해서도 지금 등골 아빠님께서 말씀드렸던 한국 화장품 제조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일부 인디 브랜드 성장을 하면서 이 병과 관련된 부분 있죠. 뭐 용기나 이런 관련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도 아마 특정 브랜드, 모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또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이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2차 전지 오늘은 또 역시 하락했습니다. 뭐 시장이 빠지면서 역시 하락을 했는데요. 자,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양극재 수출량과 수출 가격 추이인데 막대 그래프가 수출량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이 점선 실선 그래프가 가격입니다. 가격도 쭉쭉쭉 빠지고 있고 그다음 막대 그래프도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양극재 관련해서는 수출액과 수출량은 각각 수출액은 4억 4천만 달러 전 월비 마이너스 3% 그리고 수출량은 17,000톤 정도 됩니다. 전월비 5% 정도 약간 올라가는 기록을 했는데 양극재 수출 가격은 킬로그램당 25.6달러로 전월 대비 7.7%나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빠지고 있죠. 양극재 가격은 10월 잠정치 기준 킬로그램당 27.1달러로 전월비 11% 정도 반등을 했지만 리튬 가격이 9월 초까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믹스 변화에 따른 단기 반등으로 추용된다고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9월에 양극재 수출량은 올해 최대치를 찍은 7월 이후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연평균 수치를 밑돌고 있고요. 이에 따른 3분기 양극재 수출량은 48,000톤으로 전 분기 대비 23% 감소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는 분기입니다. 그나마 포스코 퓨치엠, LG화학이 위치한 포항과 구미에서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치엠이 상대적으로 양극재 가운데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LG화학도 약간 구미 쪽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LG 에너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GM, 기아, 혼다의 신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영향으로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의 견조한 모습이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한편 9월에 전구체 수입량은 저조했고 탄산, 수산화 리튬 수입량 크게 재차 반등하면서 양극재 제조를 위한 선제적인 리튬 확보 가능성도 주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뭐 가장 큰 이벤트가 11월 미국 대선이 남아 있는데 역시 최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GM 뭐 관련해서도 MS 관련된 뭐 LG 엔솔의 마켓쇼 하락 우려가 역시나 불거지고 있고요. 테슬라는 전기차 자율주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나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다소 조금 보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역시 관련해서 최근에 대선 관련인데요. 자, PD님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다음 표 보여드리면 배팅입니다. 배팅. 검은색 실선이 트럼프에 대한 배팅이고요. 여기 보라색 실선이 이 해리스 쪽의 배팅인데요. 배팅 사이트에서입니다. 배팅 사이트에서. 이 배팅 사이트에서는 역시 상당히 높게 트럼프에 대한 배팅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최근에 기세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 트레이드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역시 위고비 풍기 현상 영향이 지속됐고요. 고지혈증 치료제인 페노피브레이트의 비만, 당뇨 등에 대한 예방 연구 결과 발표 부각에
제약과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위고비 분기 현상은 역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약 83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100만 원 정도도 나올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역시 위고비 관련된 분기 현상 여전히 나오고 있고,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죠. 지난 16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부 교수 연구진이 페노피브레이트라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아마 비만과 당뇨 등의 예방 연구에 상당히 결과치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술지 심혈관 당뇨학에 지난 9월 온라인에 게재됐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뭐 넥슨바이오, 한미약품, 큐라티스, 애니젠, 시너지이노베이션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한국바마, 명문제약, 진양제약, 알리코제약, 국제약품 등의 제약업체 관련주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프리카에서 올해 엠폭스로 1000명 이상의 사망 소식과 WHO의 넥스트 팬데믹 경고 모멘텀 지속이 되면서 역시 관련주들이 엠폭스 관련 테마라든지 그 다음에 감염병 진단 키트주 관련주들로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입원 환자 급증 소식에 관련주도 올라왔습니다. 이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균 관련해서 최근에 나이가 어린 애들이 상당히 많이 이게 입원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최근 41주, 그러니까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에는 입원 환자가 1001명으로 최근 들어서는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 환자가 96명이었는데 최근에 다소 조금은 이제 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서 나이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젠텍, 액세스바이오, 국제약품 등의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 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만 오늘 역시 한 주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말 사이에 편히 쉬시고 또 주말 사이에 제 얼굴 보시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